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일라이릴리 신약 도나네맙이 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일라이릴리 주가는 0.8% 소폭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 GPT를 도입한 애플이 오픈 AI 이사회 참관인 자격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오랜 경쟁 관계를 이어온 만큼 오픈 AI 이사회 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신공영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한신공영은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무제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10%가량 급등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보고서를 통해 2분기 총 44만 3,95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8% 줄어든 수치지만 올해 1분기 인도량보다는 14.8% 늘었으며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테슬라가 인분기 인도량과 ESS 판매 급증 소식으로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1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의 연속성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500선 위에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도 18,0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어제 하락세를 딛고 반등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양대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하락폭이 커서 조금 다들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은 양대지수 엇갈린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양대지수 하락 종목의 수가 1,7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수급의 공백에 따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도 사실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못했잖아요. 하락이 나올 때도 수급의 공백에 따른 그런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다소 좀 깊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제가 어제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서 좀 지켜보시되 포인트 잡아서 좀 보시되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살짝 좀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요. 일단 확실한 상승은 아닙니다. 일단 거래량이 항상 좀 동반된 그런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제 좀 하락이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좀 안정을 찾는지 1차적으로 좀 확인하고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로만 계속 좀 증시를 뒤집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지금 국내 증시 공매도가 좀 금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물로 그냥 비차익 거래만 합니다. 차익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로 그냥 지수를 계속 흔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인지하셔서 사실 이런 자리가 좀 나와줄 때는 선물 포지션을 외국인들 좀 잡아서 굉장히 좀 대량 매도가 나오든지 대량 매수가 나오든지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은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좀 찾은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해요. 그럼 향후에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일까?
를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게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2차 전지나 뭐 은행,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어제도 코멘트를 좀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 오늘은 뭐 오레고맙 관련해서 HLB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세한 부분 뒤에서 한번 또 체크해 드릴 건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도 지금 수급이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사실 시장 나쁘지 않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 아침부터 뭐 삼성전자든지 하이닉스 지금 0.1% 삼성전자는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지수는 여러분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수급이 특정 종목에 좀 쏠려가고 있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오늘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폭이 어제 같은 경우에 아예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잡고 하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최근에 상승이 나오던 상방으로 가든지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면 단타 대응하기가 수급이 쏠려버리니까 괜찮은데 오늘 같은 시장은 좀 수급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만약에 장중에 좀 대응하시더라도 좀 기존에 이제 보셨던 수익률보다는 조금 짧게 2%에서 3% 정도 익절하시고 다른 것들 대응하시고 좀 이런 식의 좀 방향성을 좀 보자. 지금은 단타보다는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2,830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하단이고 다시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리를 좀 잡아서 터닝을 해준다면 지금 자리는 썸머랠리를 충분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판 포트 조율 잘 하시고 관심 있게 지금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과 업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셔서 매매를 지금 적극적으로 좀 잘 해보시자.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 자체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지금 뭔가 수급만 들어오면 괜찮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 찾아갈 때까지는 조금만 시장에 시간을 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는 가운데 2차 전지, 은행, 제약바이오 쪽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서 알게 모르게 신규 상장주 조금씩 있는데요. 성적이 좋지는 않아서 예전만큼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관이 오늘 하스라고 치과치료 소재 기업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네.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뛰어넘으면서 16,0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1000대 1이 채 되지 않았는데 네. 오늘 장 데뷔전에서 장 초반 그래도 꽤 활발했습니다. 70%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신규 상장주 하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신규주는 첫날 상장을 하면 사실 매도. 네, 기본적으로 바로 매도. 어느 정도는 챙기셔야 되고 반 이상 사실 저는 팔고요. 저 같은 경우 뭐 혼자 매매할 때는 사실 다 팔아버리고 사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50% 정도 수익률을 사실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쏠리다 보니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이 그렇습니다. 수급이 이제 지금 수급이 좀 분산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HLB가 있어요. HLB가 있어서 지금 하스가 생각보다 좀 잘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수급은 좀 살아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하스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사실 특징주, 관심주로 가지고 나온 게 치과치료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일단 상승한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하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치과치료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세한 부분 제가 뒤에서 특징주 언급될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맞다. 다만 첫날은 일단 매도 대응하시고 시장 흐름 보시고 그다음에 대응하자. 오늘은 HLB 때문에 좀 대장이 안 됐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화장품주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화장품주 안에서 다른 종목들 다 밀리고 실리콘2만 살아 있었는데 네. 오늘 장 초반에 5% 반등세 보이다가 현재 다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고점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네, 아모레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코스알엑스가 있어서 요즘 장에서 크게 소외되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어서 화장품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화장품주 어제도 제가 체크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실적적인 측면은 뭐 의심하실 여지가 없고요.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5월이 아니고 5일이죠. 5일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이후에 화장품 관련주 좀
그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될 텐데 화장품 관련해서는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2분기에도 좋아질 것이고 그 이후에도 향후에도 지금 초기 단계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멀리 보시면은 실적적인 측면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은 수급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어제도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상승이 나왔다 살짝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도 좀 차트가 많이 깨져버렸죠. 아예 핑계 삼아서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어제 거래가 대부분 좀 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눌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아모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사실 이제 덩치가 좀 크잖아요. 하다 보니 근데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중소형주의 쏠림이 강하지 대형주의 쏠림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사실 가지 못하고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종목이나 시장의 트렌드를 좀 맞추셔야 된다. 요즘에 화장품 관련해서 제가 어제 화장품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중저가 브랜드가 유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ODM, OEM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모레 물론 좋죠. 근데 시장에 항상 맞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항상 잘 나갔다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HBM, AI라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트렌드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좀 추구하고 발전을 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이제 좋은 종목이 만년 1등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기업 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아모레 관련해서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중저가 브랜드를 좀 따라오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그냥 받아들인 것과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점에서 조금 투자 관점을 좀 잡으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아모레 관련해서는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상관없이 난 끌어가겠다. 향후 몇 년 보고 그냥 나는 묵직하게 그냥 대형 이런 것들을 좀 끌어가겠어 하시면 이런 것들 대응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좀 트렌드에 맞춰서 하신다 하시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눌림 구간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신고가 경신한 종목 중에 은행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금융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어려운 장에서도 선방했어서 오늘 좀 쉬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강합니다. 어제 은행주와 함께 보험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도 은행, 보험 쪽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는 이제 멀리 보셔야 되고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을 갓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유효하다. 다만 이거는 항상 이제 가는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눌려가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진입을 노려보세요. 항상 대형주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는 자리 사시는 전략보다는 살짝 좀 쉬어주는 자리. 사실 이게 뭐 연일 상한가 기록하고 막 20, 30%씩 쭉쭉쭉쭉 가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한 4, 5년 정도 투자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밸류업 관점에서 좀 투자하셔야 되고 뭐 금리가 나중에 인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또 안 좋다라고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구간이 또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거는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부분,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승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 있고 지금은 기관들이 그냥 멱살 잡고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은행주, 보험주, 박스권 이제 갓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도 상승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반응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주 강합니다. FDA 재심사 신청서 제출 권고 소식에 강한 탄력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쪽도 개별적인 움직임 나타났었는데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 잘 지켜보셔야 된다. 제가 어제 강연회를 했었거든요. 네. 6시에. 그러니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뭐 이건 좀 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대통령 임기 3년 주기로 뭔가 코로나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해요. 네. 잘 한번 역배열해서 역순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쨌든 주기적으로도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마련이 되기도 했고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움직임 자체가 좀 심상치 않아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 섹터가 지금 부재한 그런 가운데 뭐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 이쪽은 제가 조금 제외하고 지금 주도 섹터가 없는 새로운 시장은 항상 대장을 좀 찾아가는데 이 대장을 찾으려면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이 덩어리가 크다는 건 하단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야 되고 시장을 좀 장악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자체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HLB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순환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대부분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HLB가 덩어리가 사실 크죠. 셀트리온, HLB 거의 뭐 양분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HLB 관련해서도 지금 FDA 간암 신약과 관련해서 기존에 좀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고 지금 차트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좀 상승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상한가 육박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27%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간암 신약 재심사 신청을 좀 권고해야 된다. 이런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 기존에도 이게 HLB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의 항서제약 관련돼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심사 요청 서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제출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짰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직전에도 떨어질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재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소나기가 내리는 건 맞다, 주가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또 코멘트가 빨리 나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만 치료라든지 탈모 치료제, 그런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에 좀 개별적으로 순환매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HLB가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시장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 HLB가 좀 좋으면 제약바이오가 순환이 조금 편하게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HLB가 좀 쉬어주고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좀 매매하시더라도 HLB로 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옥석거리기를 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간밤 관련주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관련주도 역시나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네, 제약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박스권을 갓 벗어났고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 그냥 쏠려버리잖아요. 네. 지금 충분히 좀 잡으셔도 되고 제가 어제 중간에 사실 준비했던 종목을 바꿨어요. 네, 팩트론을 또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네. 어제 수급을 좀 주지 못했는데 오늘도 그냥 옆에 그냥 고관오리 패턴을 살짝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지금 5일선을 좀 지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쉬어간다, 이틀 상승 나왔다가 오늘 살짝 좀 쉰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 주스 제가 여기 단기 고점 아니고 대세 상승 이제 대시세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가는 종목들이 지금 잘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수적인 너무 제약바이오 하면은 좀 그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약바이오는 비중을 그냥 40~50%씩 막 담으시더라고요. 네, 보통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
사실 바닥보다는 살짝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완벽하게 눌림목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자체가 등락폭이 사실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비중 지금 담으실 거면 5에서 10% 정도 조금 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려서 아예 바닥에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조금 상승기로 타고 있는 것들은 5에서 10% 정도만 좀 비중 담아서 끌어가시는 전략도 좋겠다.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새롭게 시작한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아까 바이든 관련된 기사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기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끌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홀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큐 테슬라 외쳐야 될까요?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테슬라 급등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1년 전보다는 4.8% 줄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추이적으로 돌아가서 작년처럼 올라가겠지 생각하시는 건 안 된다. 아,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테슬라 관련해서 조금은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따라가고 2차 전지는 테슬라 따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계실 거고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 급등에 따른 그런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테슬라 관련해서 기사를 좀 잘 보시자. SK하이닉스도 사실 SK하이닉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해서 지수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좀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금 10.2%가 급등이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만큼 기존에 너무나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인도량 때문에 지금 상승 나온 거는 사실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전기차 업황에 대한 그런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최근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주가도 그렇고 실적적인 측면도 좀 부진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인지하시고 차트상 대부분 보시면 역배열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차트가 역배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못해도 정배열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박스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쭉쭉 가서 아 내가 계속 끌어가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줄이고 하단에서 다시 잡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가셔야 수익으로 빠르게 돌아오실 수 있다. 이거 회복하시려면 그냥 들고 계시면 안 돼요. 2차 전지 업황은 항상 제조업은 경쟁업체가 생기고 경쟁 구조가 생기고 가격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사실 저는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일단 박스권 대응을 하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기술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 투자하려면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봐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네. 단타 치시는데 보통 이제 대형주로 네. 단타 하신다고 하세요. 항상 이제 단타를 친다는 건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발생하는 게 뭔가요? 삼성전자 변동성이 있나요? 하루 종일 봐도 2%, 3%. 많이 해봤자 5% 정도 움직이는데 이걸로는 단타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의 수급.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타 하신다 그러면 어떤 그 함정에 많이 빠지시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세요. 그날에 만들어주는 대장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내가 스윙 투자를 하시거나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하시는 것과 그날의 단기 종목은 사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하고 조금은 다른 맥락으로 단타 종목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점에서는 뭐 지금 2차 전지도 앞서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는 종목들은 좀 가요. 그러니까 이렌텍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뭐 애플이나 메타가 좀 탐내는 그런 뭐 배터리팩 사업 협력 소식이 또 있었고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있으니까 아까 역배열을 말씀드렸는데 역배열 뚫고 나와서 지금 정배열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종목을 좀 나눠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중소형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중소형주 유심히 보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까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이렌텍 말고 또 유심히 보는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공략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공략주 말고 오늘 뭐 2차 네. 전지 안에서 이 종목 좀 괜찮아 보인다 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사실 2차전지는 저는 안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종목도 가는데 이게 업종 자체 분위기가 있잖아요. 업종 자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묵직하죠? 네. 가볍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요. 가는 종목들은 그냥 가는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또 끄집어내서 이렌텍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2차전지로 단기 대응을 잘 하지 않아요. 업종 자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대응하실 거면 개별적으로 지금 요즘 어제도 제가 이제 단기 종목 좀 대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의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이런 시장에서는 뭐 휴림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기 종목 탈피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가는 종목을 좀 따라잡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업종 보시고 그 업종도 하나의 좀 기본 틀이 될 수 있겠죠. 무거운 업종이라면 조금 피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 뭐 자세한 부분은 갑자기 매매를 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좀 가볍게 움직이고 그날 잘 가는 걸 사자. 그날 수급이 좀 잘 받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 나타나는 장 안에서 그날 수급이 붙는 종목 쪽으로 네,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주신 상담인데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는 17만 3,3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기다리면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상담 주셨는데요. 오늘 15만 3천 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12거래일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삼성전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끌어가셔도 괜찮은데 이거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세요. 사실 지금 앞서서 제가 트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도 아무래가 안 좋아서 가다가 마는 게 아니고 지금 중저가 브랜드가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강하게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MLCC나 이런 부분들 괜찮죠. 괜찮은데 지금 무엇보다 시장에서 핫한 건 AI입니다. HBM. 관련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CX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충분히 좀 갈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트렌드가 이미 예전, 좀 살짝 예전, 올드한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 투자를 해서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실적을 뭐 의심하시지 않을 거고 당연히 삼성이 붙어 있으니까 저도 의심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은 나올 수 있고 17만 원이 아니고 18만 원, 19만 원. 뭐 20만 원까지도 시간 투자하시면 지금 비중 15%시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막 접근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2, 3년 정도 그냥 묻어두시고 쭉 끌어가시는 전략. 만약에 정 나는 답답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세요. 트렌드나 하향상 바뀌기 때문에 종목이 이거예요.
항상 제가 좀 이거 살짝 코멘트 드리고 싶은데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샤인머스켓이 유행이잖아요. 뭐 한참 되긴 했지만 샤인머스켓이 유행하는데 나는 청포도를 팔고 있습니다. 이게 팔리나요? 지금 매매하신 게 비슷한 맥락이다. 아마 딱 각인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전까지도 좀 참고하셔서 트렌드에 좀 맞춰서 투자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빠른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지금 뭐 손실 나셔서 매수가 올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음은 좀 수익을 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적인 투자가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시면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YC입니다. 매수가는 19,49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자, YC 오늘도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5,0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다소 손실 구간이신데요. 전문가님 YC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좋은 종목을 사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사신 건데 좋은 가격대에 사신 건 아닙니다. 다소 이제 매 3,000원부터 지금 2만 원까지 지금 7배 정도가 상승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사실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좀 진입하셨다. 이 자리에서 이제 눌림 구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서 담으셨으면 일단 손절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하단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열어두지 마시고요. 지금 15,000원 지지라인, 하단 지지라인 좀 확인하시고 여기서 추이를 좀 돌려주는지 좀 흐름을 보자. 여기서 장대 양봉 한번 뜨면은 매수가거든요. 그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일부 줄이고 나머지 흐름 보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안 좋은 것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쉬었다가 다시 재반등을 할까 말까,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올라갈까, 이렇게 좀 각을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시간 투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2만 원 정도 장대 한번 딱 떠주고 거래량 터지고 그 자리에서 가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15,000원 지지라인 형성하는 선에서 끌어가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YC까지 살펴봤습니다. 15,000원 지지라인 형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끌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매수가는 17만 3,0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도 저희가 살짝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오늘 14만 9,000원대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꽤나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십니다.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40% 담으셨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모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게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대형주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한꺼번에 비중 담으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좀 나눠서. 사실 대형주의 움직임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든 이런 뭐 대형, 우리가 대기업들,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주가 자체가 막 산다고 바로 상한가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뭐 비중 5%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같이 손실이 커지지는 않으셨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다가 대부분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조금 멀리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상승이 나왔다가 한 단계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하락은 지금 나왔어요. 14만 5천원 구간. 단기적으로 하락은 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을 좀 고려하시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좀 하락이 멈추고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지 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를 주봉상 보면은 여기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갓 나온 상황이고 한 단계 여기 올라갔다가 이게 눌려주고 다시 이제 터닝이 나오거든요. 다만 중소형 종목처럼 빠르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간 투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을 좀 잘 인지하시고, 만약에 시간을 내가 투자하기에 비중이 지금 사실 많으시니까 시간을 투자하기에 내가 너무 답답해서 못 버틸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비중 지금 절반 정도 반등 나올 때 한번 덜어주시는 전략도 좋겠다. 이 부분까지 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반등 나와줄 때는 16만 원 정도 보시고 비중 그 자리 가면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조금 가볍게 가자. 종목은 항상
이 종목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시장에 종목들이 많잖아요. 돈만 보세요, 돈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비중 많이 담으시는 분들 보면 욕심내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돈 버시려고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주 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점을 잘 구분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소형주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급하시다면 반등 나올 때 16만 원대에서 절반 정도 비중 조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주신 상담입니다.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72,900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9만 원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진단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상담 주셨는데요. 오늘 8만 1,000원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9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너무 그냥 단호박으로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좀 우세했잖아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뒤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상반기에는 SK 하이닉스 우세, 하반기에는 상승폭으로 본다면요. 뭔가 개발되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가 지금 시작이 된 만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됐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했잖아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에서 확실하게 흑자 전환을 제대로 한번 딱 찍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근데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저는 좀 확인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2분기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할 수 있는데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자. 만약에 이게 박스권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확실하게 실적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좀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 직전에 고점이 86,000원 구간이잖아요. 저 자리에 오면 좀 비중 어느 정도 줄이셨다가 눌림에서 자리 잡고 자리를 충분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시 눌리면은 또 다시 잡아서 끌어가시는 전략도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빼먹고 계시는 게 지수입니다. 지수. 삼성전자가 가는 건 곧 코스피 지수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대외적인 부분을 좀 이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9만 원을 간다라는 건 쉽게 코스피가 3천을 간다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세요. 시간이 걸리겠죠. 얼마나 가느냐,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대외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가야 되고 결국엔 금리 인하 시점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될 거고 9월 FOMC 정도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86,0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 매도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토니몰입니다. 매수가는 13,46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토니몰이 최근 들어서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토니몰이 어떻게 보실까요? 좋죠. 네. 좋은데 이거 지금 매수 오늘 차트 보면은 다 이제 참다가 매수하시다가 손실 나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매매할 때는 고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이나 요즘에 전력설비나 화장품, 뭐 음식료, 식품 관련주들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참다가 이게 평소에 매매를 잘 하시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다가 매매하시는데 보통 그 자리는 고점 자리다. 그러니까 그 고점 자리인데 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또 가겠지 하고서 진입하시면 거기도 고점 자리거든요. 일단 지금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 대부분 차트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하단에 더 이상 열어두지 마시고 10,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은 지금 다 나왔어요. 사실 지금 차트들 보면 되게 비슷한데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자.
여기가 이제 13,000원 구간이 될 거고요. 그 자리에 오면 비중을 좀 가볍게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자. 이게 하단에서 좀 매매하신 분과 높이서 산 사람은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 제가 볼 때는 이거 보통 물량 정리할 때는 이렇게 싼 고점 만들고 끝내거든요. 싼 고점 만들고 끝내기 때문에 한 방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 발은 좀 남아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 것이냐. 이 점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그럼 해도 될까요? 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관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니모리까지 살펴봤습니다. 큰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일단은 관망해 보시면서 소폭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나머지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이맥스입니다. 매수가는 25,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8,000원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소 손실을 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이맥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사이맥스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쉬었어요. 근데 박스권입니다. 길게 보면은 좀 우상향한 좀 박스. 이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19,000원에서 18,000원 공교롭게도 지금 자리가 하단에 이제 121선을 살짝 이탈 나오긴 했는데요.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자리까지 추이를 조금 돌려서 근데 최근에 하락 나온 거는 거래가 뭐 동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시장이 돌아서 사실 상승이 나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 비슷하게 양봉이 좀 나오면서 가줄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걱정이 많이 되셨다면 그 자리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5,000원 구간이고요. 일단은 23,000원짜리까지는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좀 해주세요.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하시면 매수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구간 25,000원인데 25,000원이군요. 23,000원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 아까 25,000원 구간 매수가는 올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내가 좀 답답했다라고 하신다면 저 자리를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셔서 23,000원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자리 돌파 나오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향후 흐름까지도 사실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맥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투자 좀 해주시면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신규 상장주 하스 네. 물어보셨었는데 일단 하스와 관련해서 뭐 하스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는 건 관련된 업종에 항상 붐이 일어나요. 상장하고 나서 추후에 좀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좀 관련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중에서 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아니고요. 네, 일단 레이 관련해서 지금 세계 최초로 미 FDA 인증된 3D 투명 교정 장치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전 세계 교정 시장 점유가 40%예요. 이게 미국 시장인데
여기에 좀 진출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번 FDA 승인으로 지금 레이가 기존에 국내에서만 좀 진행이 됐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좀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하단에서 제가 역배열 어지간하면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게 하락이 좀 많이 나온 구간에서 역배열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좀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지금 삼각 수렴형이 딱 나와준 다음에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여러분들 15,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 여기 역배열 구간 여러분들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역배열을 잘 이용하시는데 역배열 잘 이용하면 이게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갔다가 상한가를 박아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자. 그런 매매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목표가는 15,500원, 하단의 손절 라인은 넉넉하게 11,500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가격 12,930원인데 지금 자리 구간에서 천천히 좀 진입하셔도 된다. 어쨌든 관련해서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관련해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참여하시면은 제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침에 또 제가 방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전에 거기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목은 조금 전략적으로 그 치과 치료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바닥에 있는 레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레이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FDA 인증받은 3D 투명 교정 장치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자리에서 천천히 진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전문가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침에도 사실 한 20분 정도? 한 10분 정도? 강하게 움직이다가 네. 거의 이제 수급이 좀 죽었어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는 수급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잘 확인하자. 여기에서 변화는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죠. 다른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지금은 살짝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매수로 전환하긴 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일단 좀 살짝 쉬었다 가는 그런 와중에 좀 접근을 하자. 지금은 완벽하게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기 전까지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도 섹터라고 하면 최근에 움직였던 화장품 식품주처럼 그냥 쏠려버리고 다른 것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의 대장이 주도해가는 그런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모멘텀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대응을 사실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을 보시려면 시초랑 종가 잘 잡아서 좀 매매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바닥권에서 좀 쉬어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라든지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구성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시자. 어쨌든 지금 투트랙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자. 이렇게 한마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힘있게 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이슈에 따른 모멘텀에 따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잘 체크해보시면서 오후장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다양한 정보들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레이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 변화에 따른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